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스포츠 황제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호주 대 대한민국입니다. 먼저 호주는 이 경기에서 엄청난 메리트를 아는 상태로 8강전을 치르게 되는데 대한민국보다 2일이나 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에서 일정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짠 것인지 다른 곳은 16강 옆대진끼리 서로 일정이 붙어 있는데 호주와 대한민국만 이틀 떨어져 있습니다. 대회 전부터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일정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이 이 일정의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호주는 이 경기를 통하여 이번 대회에서 진정한 강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별리그부터 16강전까지 호주가 만났던 팀들은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약체뿐이어서 대진운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 경기를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강적과 진검 승부를 벌이게 되어 진정한 실력 검증을 받게 됩니다. 다음 대한민국은 8강에서 또 다른 우승 후보이자 한국과 달리 약체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연장전 없이 경기를 마무리하고 이틀이나 더 휴식을 취하여 체력을 크게 아낀 호주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어지는 호주전은 대한민국으로서 우승을 위한 사실상 최대의 난관으로 평가됩니다. 극적으로 16강에서 승리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그로 인해서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당장 선수들의 체력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경기를 뒤집기 위해서 120분 동안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뛰면서 다른 나라의 팬들에게는 피지컬적으로 정말 대단하다는 찬사를 듣긴 했지만 결국 누적된 피로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3일도 아닌 2일밖에 준비 기간이 없다 보니 그냥 회복하는 데에만 시간을 써도 부족할 시간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또 주의해야 할 것이 경고 누적입니다. 8강까지 경고가 한 장만 있으면 없애주기 때문에 호주 상대로 기존의 경고를 받았던 선수들이 경고 없이 끝내면 4강에 모두 나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표팀은 정말 운 좋게도 퇴장 발생하지 않고 정말 많은 경고 카드를 서로 한 장씩 나눠 가지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거의 한계에 봉착한 시점입니다. 체력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호주를 상대로 이기면 다음 상대가 요르단과 타지키스탄의 승자라는 점에서는 좀 위험 부담이 덜하지만 그래도 주축인 김민재나 이강인, 손흥민 등이 빠지면 전력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경기를 꼭 이겨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바로 2026년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 톱시드를 부여받기 위함입니다. 경기 전 가장 최근 시점에 공식 발표된 피파 랭킹은 대한민국이 23위, 호주가 25위로 대한민국이 근소하게 앞서 아시아 지역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번 대회 16강까지의 결과가 반영된 실시간 피파 랭킹으로는 호주가 대한민국을 앞서 아시아 지역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단번에 피파 랭킹 포인트를 20점 넘게 쌓으며 대한민국이 다시 아시아 3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세 조로 치러지는 3차 예선에서 아시아 피파 랭킹 3위 안에 들어 톱시드를 부여받으면 일본, 이란과 반드시 다른 조를 배정받으므로 비교적 수월하게 월드컵 최종 예선을 치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시안컵에서의 성적뿐만 아니라 수월한 월드컵 예선을 치르기 위해서도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경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하이덴하임 대 도르트문트입니다. 먼저 하이덴하임은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2부에서 1위를 기록하며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분데스리가 승격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19라운드 기준 리그에서 10위를 기록 중인데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분데스리그에 승격한 팀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현재 팀을 이끌고 있는 프랭크 슈미트 감독이 무려 2007년부터 팀을 이끌고 있다는 점인데 무려 17년간 한 감독이 장기 집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승격을 했음에도 구단 재정상 스쿼드에 투자할 여력은 없었지만 2부 리그 시절 선수들을 그대로 기용하면서도 1부 리그에서도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상당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하이덴하임의 강점은 바로 높이에 있으며 경기당 평균 20개의 공중볼 경합 승리를 기록하는 팀이고 리그 3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롱패스를 통한 다이렉트 전개가 상당히 많고 상대 박스 안으로 연결되는 크로스 또한 꽤나 날카로운 팀인데 최전방에 194cm의 포워드 클라인디엔스트를 타겟으로 한 크로스 시도가 정말 많습니다. 큰 키를 활용한 제공권에 강점이 있는 선수이며 이번 시즌 리그에서 시도한 슈팅 42개 중 무려 16번의 슈팅이 헤딩 슈팅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강점은 역시 높이를 활용한 세트피스입니다. 하이덴하임은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세트피스 골을 무려 11골을 성공시켰고 이 기록은 레버쿠젠, 바이에른 뮌헨과 함께 리그 공동 1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경기를 예상해보면 높이를 통한 하이덴하임의 공격은 도르트문트 또한 공중볼 경합에 강점이 있기에 어느 정도 상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도르트문트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제이든 산초를 임대로 영입했고, 제이든 산초는 맨유의 텐 하흐 감독과의 마찰로 이번 시즌 리그 3경기 교체 출전하여 77분 출전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교체로 나오는 경기에서도 폼이 좋지 못한 모습이었고, 사실상 6개월가량을 경기에 제대로 뛰지 못했었기에 과연 도르트문트로 다시 돌아간다 한들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복귀 이후 첫 경기 교체 출전한 다름슈타트 경기에선 1대0 상황에서 2골 차로 달아나는 골을 어시스트했으며, 두 번째 경기였던 쾰른전에선 왼쪽 윙포워드로 선발 출전하여 66분간 뛰었는데, 지속적인 드리블 돌파 시도로 쾰른의 왼쪽 측면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자주 나왔고, 이날 PK까지 유도하며 도르트문트의 4대0 대승에 일조했습니다. 이번 시즌 도르트문트의 왼쪽 윙포워드 자리는 제2의 제이든 산초를 꿈꾸는 잉글랜드 국적의 2004년생 바이노 기튼스가 주로 출전했었는데, 상대 수비수에게 도전적인 드리블을 선호하지만 리그에서 평균 1.9개의 드리블 성공으로 아쉬웠던 반면, 제이든 산초는 도르트문트 합류 이후 평균 3.3개의 드리블 돌파를 성공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도르트문트의 공격이 수월하게 풀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엠네 찬이나 니코 슐로터백은 마츠 후멜스는 190cm에 가까운 키로 공중볼 경합에 강점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문제는 이번 경기에서 도르트문트 쪽에 결장자가 상당히 많다는 점인데, 임대 합류 이후 좋은 활약을 보이던 제이든 산초가 사타구니 부상으로 이탈했으며, 마르코 로이스와 수비형 미드필더부터 공격수까지 다재다능한 율리안 브란트는 질병으로 결장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마르셀 자비처나 바이노 기튼스, 도니엘 말런 등 공격 자원이 풍부하기에 승격팀을 상대로 기세 좋은 도르트문트의 4연승을 예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브리스톨 시티 대 리즈 유나이티드입니다. 먼저 브리스톨은 현재 29경기 10승 8무 11패 33득점 33실점 승점 38점으로 13위를 기록 중에 있으며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고, 아직까지 승격에 기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최근의 경기력을 볼 때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수비가 언정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공격력이 터지면서 이를 상쇄시키는 상황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브리스톨 시티입니다. 브리스톨 시티팀은 최근 5경기 전적은 1승 3무 1패로 최근 3번의 연속적인 무승부의 결과를 보여주었음에 있어 공격적인 경기 수행 능력보다는 안정적인 수비 능력이 우선시되는 전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리즈는 현재 29경기 17승 6무 6패 51득점 26실점 승점 57점으로 4위를 기록 중에 있으며, 직전 경기에서 승리했던 기억을 되살리며 자신감은 앞선 상황에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승격과 관련 있는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리즈는 경기 운영에서 브리스톨 시티보다 앞서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춰가는 경기 운영이 팀의 색깔인데 현재 무패 행진을 달리며 잘 보호족이 있는 상태입니다. 리즈는 최근 5경기 4승 1무 0패의 전적으로 최근 단 한 번의 패배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정보를 통해 강한 공격력과 안정적인 수비 능력을 바탕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아 경기를 풀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 5경기 전적에서는 브리스톨은 1승 3무 1패 살짝 부진 중이며, 리즈 유나이티드는 5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상승세의 팀입니다. 이변이 일어날지 아님 그대로 흘러갈지, 하지만 전력, 실력, 개인기량 모두 리즈 유나이티드가 앞선다고 보여집니다. 리즈 유나이티드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제 경기는 스트라스부르 대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먼저 스트라스부르는 지난 2경기 연속 지지부진한 무승부를 거두며 리그 순위 10위에 간신히 걸쳐져 있습니다. 지난달 말 클레르몽과의 19차전에선 선제골로 앞서 나갔지만 후반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앞서 치른 마르세유와의 19차전 원정전에선 전반 3분 만에 마르세유의 골문을 열어줬고, 후반 추가 시간 2분에 겨우 동점골을 넣으며 숨을 돌렸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이번 시즌 내내 불안정한 수비진들의 호흡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치른 리그앙 19경기 중 16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다양한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구멍을 메울 방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안정적인 구성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당장 지난주에도 3톱의 공격형 포메이션을 오랜만에 시도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클레르몽전에서 스트라스부르는 상대 팀에 14차례나 슈팅을 허용하며 골 기회를 줬습니다. 이번 주 파리 생제르맹의 강력한 공격진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일 듯합니다. 다음 파리 생제르맹은 리그 1위를 기록 중이며, 지난주 전반 선제골 2골에도 불구하고 후반 만회골 2골을 허용하며 아쉬운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엔 서력전을 펼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시즌 리그앙 10경기에서 최소 3득점을 올렸습니다. 2골 이상을 넣은 경기는 15경기이고 올 시즌 리그앙에서 파리 생제르맹보다 득점이 많은 팀은 없습니다. 물론 이 같은 기세의 중심엔 만년 득점왕 킬리언 음바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은바페는 지난 리그왕 18경기에 나서 19골 3도움을 올렸고 랑달콜로, 무아니와 비티냐, 곤살로 하무스 등 다른 공격수들의 활약도 안정적입니다. 이들은 이번 주에도 제각기 전방 자신의 위치에서 은바페와 호흡을 맞추며 이강인의 빈자리를 채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파리 생제르맹은 현재 승점 44점을 쓸어모으며 2위 니스와 6점 차로 리그 1위를 내달리고 있습니다. 니스는 지난 4경기에서 2차례 패하며 위태로운 기색을 보이는 중입니다. 이번 주 파리 생제르맹이 승점 3점을 추가하며 한 걸음 더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핸디캡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9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